저는 2차 전지 완벽 핵심 정리를 강의할 선우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했고요. 저의 전문 분야는 원래 제트 엔진 재료였습니다. 그러다가 LG와 AE 간의 LPB 공동연구에서 팀장으로 발탁되면서 전지를 저의 제2의 전공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1994년도 2월 달에 영국에 1, 2개월 동안 가고 전지에 대한 교육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지가 제2의 전공이 됐습니다. LG금속에서 LG화학으로 전 96년도에 전배가 됐고요. LG화학에서는 기획개발팀장을 하면서 2000년도에 전기 자동차용 전지 과제를 갖다 제가 만듭니다. 그리고 삼성 SDI로 가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요. 포드와 자동차용 전지 공동 개발을 하고 전기 자동차용 전지 파일럿 플랜트 구축을 합니다. 삼성을 나와서 저는 GSEM에 가서 전지 소재 기술 영업도 했고, 그리고 하나케미칼에서는 전지 사업 전략을 하는 그런 업무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부터는 전지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은 제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출판한 책인데요. 이거는 전지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어떤 미래 경쟁 구도 등의 전반적인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려면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갖다 아주 컴팩트하게 모아서 전지의 기초라는 그런 항목으로 1장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주력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전지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전지인가를 갖다 챕터 2에 자세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리튬이온 전지를 우리는 소재 중심의 전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소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지 4대 구성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전지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챕터 3에서 다루었고요. 리튬이온 전지 제조 기술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일본, 한국, 중국 같이 이렇게 동양 3국만 지금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전지 제조하는데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내용은 챕터 4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은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재와 전지와 배터리 팩으로 되어 있는 같이 사슬해서 전지업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기 자동차에 가면서 배터리 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라고 그러죠. 보쉬, 컨티넨탈, 현대 모비스 같은 업체가 배터리 팩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배터리 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팩이 왜 그렇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은 챕터 5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핫 토픽이라 그러면은 스마트폰보다는 전기 자동차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용 전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챕터 6에서 다루고요. 지금 여기서는 경쟁 구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과연 언제쯤 올 거며 그 전기 자동차 시대를 갖다가 오게 하는 그런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전지는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전지죠. 왜냐하면 발화 폭발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전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 7이 2016년도에 폭발 사고를 일으켰죠. 또 현재는 ESS 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를. 그래서 전지 발화 사고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는 거에 대한 챕터 7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전지는 현재 일본, 한국, 중국, 동양 3국의 경쟁이지만 독일에서 유럽 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현재 간단한 경쟁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챕터 A에서 다룹니다.
전지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 새로운 전지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기존의 경쟁 구도를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니의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죠. 이 차세대 전지가 어떤 것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챕터 9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챕터 10에서는요. 과연 전지회사, LG화학, 삼성에스테, SK이노베이션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목적으로 마지막 장 챕터 10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원할 전지회사 그리고 전지산업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산업계는요. 그 밸류체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재업체, 전지업체, 그리고 배터리 팩업체. 이 전지 가치사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회사는 물론 전지회사죠. 우리나라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전지회사가 전부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G, 삼성, SK의 대기업이 전지산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LG와 삼성에서 전지사업은 그 회장과제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1999년도에 일본 7개 업체에 이어서 세계 8번째 업체가 되고요. 삼성 SDI는 그 다음 해인 2000년도에 세계 9번째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의 중요성은 뭐냐? 일본의 독주를 저지했다 하는 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SK는 이렇게 늦게 진출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SK는 내부 시장이 없어요. 내부 시장이란 전자회사를 말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회사가 SK는 없었어요. 그래서 늦게 진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세 업체만 있지만 이 세 업체를 받쳐주는 업체가 우리나라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바로 2008년에서 10년도에 다 미국에 매각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전지 산업을 굉장히 육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캄이란 회사가 다우케미칼에 팔리고요. 그리고 이천에 있는 에너랜드가 A123에 팔립니다. 그럼 전지 소재 업체를 좀 보겠는데요. 전지 소재 업체 하면 떠오르는 업체가 있어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 대기업이죠. 그래서 제일모직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지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일모직이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 정도로 성장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에 그 제일모직이 전지 소재 사업을 매각합니다. 이거는 제일모직 자체의 결정이라기보다 삼성그룹의 결정이에요. 삼성그룹은 이때부터 전지 소재 사업을 거의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 사업이 양극은 에코프로, 전액은 파낙스, 익텍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소재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에는 에코프로가 있고요. 이거는 저기 제일모직 기술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한 업체가 경상북도에 있는 LMF예요. 코스모스 신소재는 2019년도에 삼성 SDI의 NCM 소재 사업을 인수합니다. 삼성 SDI NCM 소재 사업은 일본 토요다에서 갖고 온 기술이에요. 일본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양극 사업에 진출한 업체가 바로 그 유명한 포스코 케미칼이죠. 음극은 우리나라 가장 뒤처져 있는 소재 분야입니다. 음극은 현재 포스코 케미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천연 흑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까다로운 인조 흑연은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분리막은 그 유명한 회사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도넨과 함께 세계 탑3 업체입니다. 대기업이고요. 전액은 현재 파낙스 이텍 그리고 엔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그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동박입니다. 동박. 일진 머티리얼스가 선발업체고요. 2019년도에 SKC가 동박 사업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팩인데요. 이 배터리 팩의 주도권은 전지 업체하고 OEM하고 줄다리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휴대용 전자기기용 소형 전지에서는 전지 업체가 이깁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 사업을 전지 업체가 가져와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주도권을 갖다가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부품 회사, 보쉬, 현대모비스 뭐 이런 업체가 주도를 해요. 저 대표적인 예가 LH 그린파워인데요. LH 그린파워, 이거는 L은 뭐 LG고 H는 현대모비스죠.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어요. LH 그린파워는 LG화학의 셀을 갖다가 팩을 만들어서 현대 자동차에 공급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 회사입니다. 탑3가 삼성, LG, SK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전지 종합 메이커가 있습니다. 전지 종합 메이커는 뭐냐? 여러 종류의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1차 전지, 2차 전지, 뭐 납수 전지, 어느 나라에 가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종합 메이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전문 업체예요. 무슨 전지? 리튬이온 전지만 만드는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문 업체라 그러면 작아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가장 큰 대기업이 전문 업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와 SK이노베이션을 가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은 전자회사입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화학회사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일본 기술자예요. 삼성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수한 일본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고문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자로 채용해요. 20대, 30대 젊은 기술자를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채용합니다. 임원도 채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에 지원하신 분들은 일본 기술자와 경쟁해야 될지는 몰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삼성에 지원하시는 분은 일본어를 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삼성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전지를 만들어요. 소형은 원통형, 파우치, 각형.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도 각형 전지와 또 파우치와 각형의 장점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각형 전지 만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지를 만든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삼성은 뭐 삼성전자로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조 기술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극 기술, 기구 설계, 자동화. 그래서 삼성 SDI 전지 사업부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많아요. 화학, 화공, 기계, 전자. 이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섞여서 일을 합니다. 개발 시스템도 완벽하게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DRE는 디자인 리뷰입니다. 이거는 미국 나사에서 도입한 거예요, 제도가. GVE는 가격을 내리는 그런 그룹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빨리 익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LG화학은 화학회사, 대표적인 화학회사죠. 화학회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력이 화학, 화공, 공업화학 이쪽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뭐 기계, 전자 이런 전공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학회사다 보니까 전극기술 위주예요. 전극기술. 근데 LG화학이 왜 유명해졌냐? 바로 전기 자동차용 전지의 선발업체입니다. 2000년도라 그러면요. 삼성 SDI보다 4년 내지 5년 정도 앞선 거예요. 가장 빨리 전기 자동차용 전지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에 비해서 LG는 전지가 단순해요. 파우치 전지 위주입니다. 소형이건 중대형이건 거기에 소형 원통형 전지가 하나 끼어 있죠. 또한 LG화학이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연구소 육성이에요. 1980년도부터 연구소를 전략적으로 육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구소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발언권이 세다는 얘기죠. 또한 뭐냐? 조직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990년대 전지 초창기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이 안정되다 보니까 좀 관료적으로 흐른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럼 LG가 좀 그 관료적이라 그러면 좀 신선한 그런 그 문화가 있는 조직이 SK입니다. SK는 동일한 화학회사예요. SK는 원래부터 1990년대 말부터 SKC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데죠. 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틈새 시장용입니다. 큰 사업은 못했어요. SK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형 전지가 없습니다. 중대형 파우치 전지 하나만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전지나 휴대용 전자기기용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단순해요. 이게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죠. 또 장점으로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2014년까지만 해도요. 이 ESS를 했었어요. SK가. 그러다 철수합니다. 철수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다시 전기 자동차와 함께 ESS 시장을 진출할 겁니다. 그게 하나의 계획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전략은 뭐냐면 선, 수주, 후 투자였어요. 수주를 받아야지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전략이죠. 이런 전략이 바뀌어요. 2018년부터. 2018년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뭔가 이루고 싶다 하는 분들은 SK 이노베이션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지 회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거냐? 좀 궁금할 거예요. 전지 공장을 보겠습니다. 공장은 전극 제조, 전극입니다. 전지 조립, 화성, 팩 제조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연구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일은. 네, 잘 보세요. 전극은 화학, 화공, 공업화학입니다. 전공이요. 조립은 기계예요. 화성은 전기, 전자예요. 팩도 기계, 전기, 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 회사에서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전공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돼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장장이 되려면은 화학, 화공만 알아서는 안 돼요.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지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품질. 일반적으로 품질 하면은 뭐죠? IQC, 소재 검사하는 거죠. LQC, 제조 라인에서 검사하는 거. OQC, 출하 검사. 또 이제 뭐 인증 작업, 기본적인 인증 작업이 어느 산업이나 다 있습니다. 네, 전지는 고난도 업무가 있어요. 뭐냐? 오디팅, 고객 오디팅. 고객 오디팅 다 있어요. 어떤 산업이나. 근데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OEM이. 왜냐하면 메이저 OEM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소형 전지는 뭐 예전에는 노키아, 뭐 델 이런 업체요. 그리고 품질 사고 대응도 품질에서 해야 돼요. 품질 사고 다 있죠? 근데 전지는 대형 사고입니다. 품질 사고 한 번 나면 흑자가 예측된 해도 적자로 돌아서요. 또 전지는 발화 폭발되죠. 우리가 발화 폭발하면 뭐 갤럭시 노트 7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 자주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나요. 이런 거에 대응을 품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되고요. 연구 개발은 대개 소형, 중대형 소재로 구분되는데 또 OEM별로도 구분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재 개발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전지 회사 가서 뭐 음극을 개발할 거야. 나는 NCM 양극을 개발할 거야. 난 전액을 개발할 거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면 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 회사의 소재 개발은 대부분 소재 소싱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외부 전문 업체의 샘플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드백하냐? 전극 개발하는 사람한테 피드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소재 개발파 팀이 전극 개발팀의 하나의 파트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또한 뭐냐면 소재를 개발하려면 전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영업도 좀 복잡하죠. 국내, 해외 이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기술 영업, CS 이게 또 추가가 됩니다. 기술 영업과 CS는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연구소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업팀에서 해외 출장을 갈 때 대부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부서에 지원해서 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전공에 상관없이 하루빨리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기능 영업사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전기 자동차의 최대 시장이에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중국에는 원래 1000개가 넘는 전지 회사가 있었어요. 1000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너무나 많고 굉장히 그 저급한 회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1000개 중에서 괜찮은 회사를 추립니다. 인증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업체만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 3차, 4차 인증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차, 4차 인증시험에서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 SDI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완전히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 진출이 좌절이 됩니다. 그럼 전지를 만드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파냐? 바로 ESS에 팔기로 해요. 마침 그때 정부에서 태양광 막 지원하고 하면서 ESS 시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급한 전지가 너무나 잦은 빈도로 불이 나요. 화재. 전지 역사상 가장 높은 빈도로 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삼성 SDI는 리튬을 끌 수 있는, 리튬이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특수 소화 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가냐? 추가로 2천억 원이 들어가요. 이걸 투자할 예정이에요. LG화학은 지금 ESS 쓴 전지가 너무 고성능이다 보니까 불이 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SOC는 용량을 말합니다. State of Charge 그래갖고요. 90에서 70% 내려요. 근데 국내 업체가 이렇게 불이 나면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중국에서 CATL과 BYD가 LFP 전지라고 매우 안전한 전지, 불이 잘 안 나는 전지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이게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지 회사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요. 전지 소재 업체는 커다란 지금 경쟁 구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박은 그 음극의 집전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SKC는 원래 SK그룹에서 1990년대 전지 사업을 하던 업체였어요. 그 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고요. 근데 SKC가 다시 전지 관련 사업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KCFT에서 아주 돈을 많이 주고 동박 사업을 인수를 합니다. 또 중국 동박업체 지분 투자도 하고요. 또한 전에 파낙스 이텍이면 이 기술의 소스는 제일모직이라고 그랬죠. 이 파낙스 이텍 지분을 63.9% 인수한 업체가 있어요. 동화 기업인데 이 업체는 건축자재 업체입니다. 그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전지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는 철광회사입니다.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거예요. 철광은. 사업 다각화의 넘버원 과제로 선택한 게 전지 소재예요. 근데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메이저 전지업체에 진출을 못 해갖고. 근데 마침 LG화학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대 많이 얘기하죠. 전기 자동차 시대.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이 되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될 거다. 그 기준이 뭐냐?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정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다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려면 전지가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킬로와트 아워당 $100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이걸 가볍게 도달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2019년도 수준이 $156입니다. $100보다 높죠?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156는 건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사는 가격이에요. 전지 회사가 팔기를 원하는 가격은 $200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동차 업체하고 전지 업체가 계약을 할 때 초기 3년 내지 5년간은 전지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을 쳐줘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자동차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전지 업체가 어렵다. 흑자를 내기 어렵다. 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2020년이 잘못된 것 같다. 2025에서 30년 정도가 돼야지 이걸 도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새로운 소재가 많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오래전에 완성됐어요. 전지는 2025년, 30년쯤 돼야지 완성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건 뭐냐면 전지 회사에 들어가는 분들은 할 게 많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전지는 일본, 한국, 중국, 동양 3국의 산업이에요. 그 창의력이 뛰어난 나라인 미국, 유럽이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지
회사는 전지 산업계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